오늘은 전세 사기 깡통 전세와 관련하여 실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실제 빌라왕 김모 씨와 관련된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몇 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되신 거죠? 저희가 이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는 저희도 김모 씨가 빌라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임차인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연히 등기부 등본을 보시다가 포천 세무서에서 62억의 압류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게 언제쯤이었나요? 등기부상으로는 2022년 2월 8일에 압류가 돼 있으니 그때쯤인 것 같네요. 예, 처음에는 임차인 분께서 빌라왕 김모 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2022년 5월경에 김모 씨에게 매매할 사람을 찾는다고 연락이 왔죠? 네, 맞습니다. 이 문자가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압류된 금액이 워낙 커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해서 당시 김모 씨에게 빌라를 사겠다고 오히려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시 김모 씨는 그 얼마에 매매하겠다고 하던가요? 이게 황당하게도 그 당시 보증금이 2억 300이었는데 빌라는 사실 뭐 얼마인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시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김모 씨는 2억 3,300에 매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깡통 전세였는데 그 오히려 보증금보다 이제 3천만 원이 더 오른 거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일인데 사실 그때까지는 이게 전세 사기니 깡통 전세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임차인분께서는 어쨌든 신용 불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게 김모 씨는 반응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얼씨구나 싶었겠죠. 사실 이거를 본인 입장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끼를 던진 거잖아요. 그거를 미끼를 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빌라를 당장 팔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 매매를 못한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압류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 압류가 잡혀 있어서 임차인분이 이거를 살려고 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임차인분께서 김모 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풀어줬나요? 네, 이게 참 웃긴 일인데요. 실제 2022년 6월 10일에 압류를 풀어줬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네요. 그런데 결국 매매는 안 하셨네요. 네, 이게 압류가 풀려서 실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다른 문제가 이제 김모 씨가 이 빌라를 구매하면서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놨거든요. 이게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그 10년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양도하려면 기존에 그 취득하면서 감면받았던 세금, 뭐 취득세라든지 뭐 지방세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분께서는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이거를 다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그런데 김모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당시 전화통화 녹음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뭔 장난이요? 지금 구청에다 전화했죠? 무슨 장난이요? 구청에다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뭘 안 해? 아줌마 전화한 거 뻔한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구청에다 전화했잖아요, 지금.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시냐고. 구청에다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판다고? 했는데요? 당신네 때문에 못 팔게 됐잖아. 내 돈 어떡할 했는데요? 거야? 앞으로 전화하지 마. 당신네 죽을 때까지 내가 도장 안 찍어줄 테니까. 네,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임차인분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된 거죠. 다행이네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 사항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당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만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그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하는데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금 62억의 국세가 밀려 있고 전세 사기로 지금 뜨고 있다.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계약 해지를 청구를 했죠. 그러면 임대인이
전세 사기꾼이라는 거를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원인을 청구한 거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계약 해지를 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도 했고 그래서 판결을 받았고요. 이후에 바로 경매를 넣었죠. 아, 그럼 변호사님 그 경매를 빨리 넣어야 되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깡통 전세면 우리가 경매를 넣어도 그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하면 경매 비용도 예를 들어서 예납금이라든지 이런 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게 경매로 배당받는 배당금의 경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가령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는데 이 당해세는 임대차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국가가 받아가죠.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매 신청을 늦출수록 나중에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당해세가 많아져서 배당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매 비용은 어쨌든 1순위로 이제 보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경매를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고요. 배당 요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도 이미 나와서 이제 매각이 곧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도 그 피해자분은 좀 다행인 상황인 거네요. 이렇게 경매라도 이제 진행되고 지금 있으니까 많으니까요. 사실 정말 다행인 거죠. 사실 김모 씨가 사망할 줄 몰랐던 상황에서 경매를 신청했던 건데 김모 씨가 사망한 이유였으면 이 경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아, 그건 왜 그런가요? 임대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게 되는데요. 김모 씨와 같이 빚이 많으면 상속인들이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같은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는데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폭이를 하면 또 그 이후에 후순위 상속인 계속 그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또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등 시간적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강제 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러한 것과 관계없이 경매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 저희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인 케이스인 거죠. 아, 그럼 만약 아직까지 그 계약 해지나 경매를 예를 들어서 넣지 못했다. 이제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좀 답답한 상황이실 텐데요. 일단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뭐 경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김모 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상속인이 정해지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만약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또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상속인이 정해졌는데도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대위 등기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상속인이 없어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변호사님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다 받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국세도 좀 많이 밀려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요새 빌라 시가가 많이 떨어져서 보증금만큼 낙찰가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럼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사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뭐 낙찰이 되더라도 그 빌라에서 계속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보통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특히 깡통 전세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낙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그 빌라를 낙찰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빌라를 어떻게 또 낙찰을 받아야 될까요? 임차인이 본인이 살던 빌라를 낙찰 받으려고 하시면은 낙찰을 받은 후에 매각 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매각 대금 차액 지급 신청을 하고요. 이 배당기일이 지정되면은 본인의 보증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이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선순위 당해세가 있으면 이를 납부해야 된다는 문제점은 있죠. 그렇군요. 그 임차인분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되는 방향으로 좀 일이 잘 풀렸으면 좀 좋겠네요. 네. 오늘은 실제 진행 중인 전세 사기 사건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가 좀 조속히 이제 회복되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